이번 주 손흥민 선수가 LAFC 첫 홈경기 데뷔전을 앞두고 공개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적 후 빠른 적응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어떤 경기력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진과 화산 폭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한 후지산 폭발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소액 면세 제도가 폐지되면서 한국과 일본 등 30여 개국에 대한 미국행 국제 소포 서비스가 축소됐습니다. 대형 약국체인 CVS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13개 주에선 처방전 제출을 의무화했고 일부 주에서는 백신 제공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루이지애나와 뉴욕에서 세균 감염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잇따라 보고돼 당국이 각별한 건강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 LAFC 손흥민 선수가 이적 후 첫 홈 데뷔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첫 홈 경기에 대한 소감도 밝혔는데요. 이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승을 향한 강한 의지와 MLS 그리고 LAFC에 대한 남다른 책임감을 드러내며 강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의 강렬한 태양 아래 손흥민 선수가 동료들과 함께 훈련에 집중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특유의 웃음은 잃지 않습니다. 3번의 원정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손흥민은 이번 주 첫 홈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Yeah, it was tough 3 away trips, and I think it was perfect time to make a MLS debut or periods. That the 3 weeks, the hardest away trips, but you know it's been excellent. I enjoyed it, and even the long travel. I had the time to speak to the players, and which is that the socializing is so important to me, you know. 손흥민 선수는 이적 후 불과 4일 만에 치른 데뷔전에서 페널티킥을 이끌어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곧바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FC 달라스와의 경기에서 정확한 오른발 프리킥으로 완벽한 데뷔골을 장식했습니다. 놀라운 건 단 3경기 만에 빠른 적응력은 물론 LAFC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Obviously, try to win the trophy for this club, and that's what I'm here for, and that's what I work for, you know. So, and obviously, first home game after months, it felt like a year. So, yeah, I can't wait, and yeah, the fans will be really good, and the stadium will be packed. So, yeah, can't wait to be on the pitch again. 이번 주 홈 경기를 앞두고 LA 열기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응원을 위해 유니폼을 구매하는 팬들의 발걸음도 분주합니다. 한인타운 식당 곳곳에선 경기 관람 이벤트가 진행되고 한국에서 온 여행객들까지 더해지면서 이른바 손흥민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행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먼저기 때문에 여행지를 하나도 안 알아보고 왔어요. 네, 온리 축구 손흥민 선수. 얼마 전에 이제 프리킥 골을 넣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봐서는 더 이상 적응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적응하신 것 같고 꼭 원하시는 단계까지 올라가셔서 여기서도 혹시나 가능하다면 우승을 하나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화이팅! 이적 후 한 달 만에 홈구장에 오르는 손흥민 선수. 홈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 한인 팬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했던 간소화 절차를 폐지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정부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기업 인텔의 중국 내 반도체 사업체를 검증된 최종 사용자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관보를 통해 예고했습니다. 검증된 최종 사용자는 별도의 개별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를 중국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자격입니다. 이 자격이 없어지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할 때마다 일일이 미국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 상무부는 시행 시기를 9월 2일로부터 120일 후라고 밝혀 실행은 내년부터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2022년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 일부 해외 기업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해 편의를 봐줬습니다. 이번 수출 간소화 제도의 폐지는 반도체를 첨단 전략 사업으로 키우려는 트럼프 정부 구상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We need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f semiconductor investment in America,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Donald Trump is going to bring that home. You watch us do it. 결과적으로 장비 도입 절차가 복잡해지면 한국 반도체 업체의 중국 내 생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계획을 사전에 공유받았다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은 매출의 일부를 정부에 넘기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등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행까지 4개월이 남은 만큼 한미 간에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AI를 활용한 후지산 폭발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도 방재과는 지난 26일 화산 방재의 날을 맞아 지진과 화산 폭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후지산 폭발을 재현한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후지산이 폭발하면서 거대한 연기 구름이 피어오르고 화산재가 도심 전체를 뒤덮으면서 주택이 붕괴되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담겼습니다. Trying to reproduce the worst case scenario, prepare for the worst, hope for the best sort of thing. So educating people on what can actually happen from Fuji in Tokyo, I think is a fairly good use of technology. 일본 정부는 영상과 함께 후지산이 폭발하면 약 17억 세제곱미터 규모의 화산재가 발생해 2시간 내 도쿄의 전력 공급과 교통, 식량 유통이 마비되고 시민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후지산이 318년 전 분화 이후로 아직 잠잠한 상태지만 언제든 분화할 수 있다며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소액 면세 제도가 폐지돼 30여 개국이 미국행 국제소포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800 이하 해외 소포 면세 혜택을 적용했던 이른바 디미니미스 제도를 오늘부터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아시아와 유럽 주요 국가들이 미국행 우편 발송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한국은 EMS 프리미엄이나 UPS와 제휴를 통해 일부 배송을 이어가고 있고 영국은 사전 관세 납부 방식으로 대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가격 인상과 배송 지연,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미국 소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이 음주운전을 재입국 거부와 추방 사유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심사 중이며 음주운전이 형사처벌 여부나 발생 시기에 관계없이 입국 거부 또는 추방 사유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이나 위험성이 큰 경우에만 도덕성 결여 범죄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단 한 번의 기록만으로도 추방 절차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영주권자,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등 모든 비시민권자에게 적용되며 시민권이나 영주권 심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민 절차에서 경미한 범죄 전력이 더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49억 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 예산 삭감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오는 9월 30일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국제개발처와 국제기구 분담금, 평화유지 활동 자금 등을 포함한 49억 달러 상당의 해외 원조를 중단하는 포켓 리시전을 발동했습니다. 포켓 리시전은 대통령이 의회의 예산 집행 중단을 요청한 후 의회가 45일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금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회계연도 종료까지 한 달 남은 시점에 처리를 요청하면서 의회가 대응할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어 사실상 행정부가 입법부의 예산 통제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회계감사원은 이번 조치를 불법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지만 백악관 예산국은 과거 포드와 카터 행정부에도 유사한 방식이 사용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자금 집행이 중단될 경우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법적,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형 약국체인 CVS가 올 가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CVS는 조지아와 뉴욕, 플로리다 등 13개 주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려면 반드시 의사 처방전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사추세츠주와 네바다, 뉴멕시코주 등 3개 주는 백신을 아예 제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BS는 이번 조치가 현행 규제 환경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대폭 축소해 65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에게만 새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백신 자문위원회는 다음 달 회의를 열고 추가 권고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세균 감염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보건국은 최근 주민 2명이 생구를 먹은 뒤 일명 살을 파먹는 세균에 감염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균은 따뜻한 바닷물에서 자라는 비브리오 블리피쿠스로 괴사성 감염을 일으켜 환자 5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올해 루이지애나에서만 22명이 감염돼 4명이 숨졌고 플로리다에서도 8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센트럴 할렘에서는 도심 건물 냉각탑에서 검출된 레지오넬라균이 집단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사망자가 7명, 확진자는 114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국은 시내 10개 건물 냉각탑에서 균이 확인됐다며 현재 소독 작업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레지오넬라증은 오염된 물에서 생긴 세균이 공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발생하는 폐렴의 일종으로 특히 노년층과 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도시 환경이 맞물리면서 세균성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산물 섭취와 호흡기 증상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의원이 교통 예산 지원을 촉구하며 5일간의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말콤 캐나다 펜실베니아주 민주당 하원 의원은 오늘 오전 7시쯤 필라델피아에서 해리스버그까지 105마일가량을 걸어서 이동하는 도보 행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원에서 통과시킨 대중교통 관련 법안을 상원에서 공화당이 가로막고 있다며 주정부의 대중교통 예산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We have the money to fund mass transit. What we don't have is the political will within the Republican Senate caucus. What we don't have are Senate Republicans who give a damn about working Pennsylvanians. That's what we don't have. 앞서 주 하원은 대중교통 삭감을 막기 위한 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펜실베니아 남동부 교통국은 이달 말부터 버스 32개 노선을 폐지하고 16개 노선을 단축하는 등 총 88개 노선의 운행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케냐타 의원은 랭커스터 등을 거쳐 오는 화요일 해리스버그 주 의사당에 도착해 최종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LA 동부에서 SUV 차량이 달리던 열차와 충돌한 뒤 식당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50분쯤 포드 블러버드와 3가 교차로에서 검은색 SUV가 메트로 2 라인 열차와 부딪혔습니다. 충격으로 차량은 곧바로 튕겨나가 인근 킹타코 식당 간판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의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운전자들에게 철로를 건너기 전 반드시 주위를 살피고 경고 표지판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 재판을 받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출범 59일 만에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와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김 씨는 권오수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주가 조작을 공모해 8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천 개입 의혹에 발단이 된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 밖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고리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이 혐의들과 이어지는 범죄 수익 10억 3천만 원에 대한 추징 보전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조사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 재판을 받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한편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곧바로 기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친위 쿠데타가 성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어떤 서류도 본 적이 없다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보고문이 놓여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리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CCTV와 국무위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내란 특검이 재구성한 상황은 한 전 총리의 거짓말과는 딴판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전인 오후 8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 전 총리가 포고령을 전달받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정치활동 금지,
언론 출판 통제, 전공의 처단 같은 위헌적, 위법적인 내용이 담겨 있던 바로 그 포고령이었습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4명이 필요하다, 1명이 남았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함께 실시간으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점검했습니다. 오후 10시 16분 정족수가 채워지자 단 2분짜리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후 10시 28분 계엄이 선포되자 한 전 총리는 장관들에게 국무회의 서명을 남기라고 했지만 반대하는 장관들이 서명을 할 수 없다고 하자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 아니냐며 설득까지 시도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남아 문건을 두고 16분가량 협의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계엄이 과거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인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위증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70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당장 나라빚 걱정보다는 인공지능, R&D 등 미래 핵심 산업에 집중 투자해 경제를 살리는 게 급하다고 본 겁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728조 원입니다. 올해보다 8.1% 늘어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보다 54조 원 넘게 더 씁니다.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성장률은 떨어지고 다시 세수가 감소했던 악순환을 끊겠다는 겁니다. 총 지출이 총 수입보다 53조 원 이상 많은 게 부담이지만 경제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힐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로봇과 자율주행 같은 인공지능 분야에 올해보다 3배 늘어난 10조 원을, 첨단 산업과 R&D에도 44조 원을 투입합니다. 성과가 나오면 세수가 늘고 다시 경제가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저성과 사업은 적극 줄입니다. 김건희 씨 연루 의혹이 불거진 ODA 사업 예산은 1조 원 이상, 폐지가 거론되는 검찰청 시설 예산은 200억 원 넘게 삭감됩니다. 불필요한 1,300개 사업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세입 여건이 좋아지고 그래서 다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하지만 내년도 나라 빚은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선진국보다는 낮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연말에 확정됩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대통령실이 2년 전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했던 발언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임기가 1년 남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 면직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무래도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여러 차례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던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겁니다. 가짜 좌파들과는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고,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붙은 보수 여전사 호칭에는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보수 여전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이 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세력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감사원은 지난 7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지만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밖에도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IMBC 주식 보유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적이 없고
법 위반은 최종 판단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면직 여부와 별개로 여당은 기존에 추진하던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을 다음 달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개인 건강보험이나 직장 건강보험으로 어전트 케어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플랜 종류에 따라 방문할 수 있는 병원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전트 케어, 우리말로 급성진료 클리닉이라고 부르는 곳은 발열이나 독감, 가벼운 염자나 골절, 피부 발진, 소독이나 봉합이 필요한 상처, 경미한 천식이나 발작 등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빨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가는 곳입니다. 한국의 24시간 의원이나 야간 휴일 진료소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응급실보다 훨씬 저렴하고 대기 시간도 보통 15분에서 1시간 정도로 짧습니다. 반면에 응급실은 심근경색, 뇌졸중, 심한 외상, 호흡곤란, 대량 출혈이나 의식소실처럼 즉시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가는 곳입니다. 주로 병원 내에 응급센터가 있고 비용이 비싼 편이며 대기 시간도 환자 수와 증상에 따라 2시간에서 8시간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곳을 이용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급하지 않은 경증, 증상이라면 응급실 대신 어전트 케어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벼운 감기나 근육통, 소화불량 같은 증상으로 응급실에 가면 몇 시간씩 대기하다가 간단한 약 처방만 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환자와 보호자 모두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처럼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수술이나 입원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보험 플랜별 이용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HMO 플랜은 어전트 케어를 갈 때 반드시 본인 메디칼 그룹과 연결된 곳만 이용하셔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집 가까이에 있는 어전트 케어를 미리 알아두시면 급할 때 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PPO 플랜은 계약된 병원이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계약이 안 되어 있는 병원을 가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은 플랜 종류와 관계없이 어느 병원이나 방문할 수 있지만 HMO 플랜 가입자는 방문 후에 반드시 주치의에게 알리셔야 보험 적용과 기록 관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처럼 평소에 어전트 케어와 응급실 위치 그리고 내 보험의 이용 조건을 잘 알아두시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비용과 시간을 모두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29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